독립정신 47. 일본인의 목표가 바뀌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으므로 각처의 해상에서는 양국 군함이 깨어지고 인명이 얼마씩 상하였다는 소문이 신문에 연속 들리고 여순항에서는 일본 군사가 몇 차례째 공격하여 피차의 이해가 어떠하며 언제쯤이면 포대를 빼앗겠다고 하며 아라사에서는 머지않아 군사 약 30만 명을 만주로 들여보내 대한의 한양까지 지쳐올 것이라고 하며 일본 군사들은 며칠 안에 또 한양에 가득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등의 소문이 들렸다. 아라사 군사들은 서북 지경으로 몇십 명, 몇백 명씩 간간히 들어와 노략질과 겁탈을 하다가 안주와 평양까지 들어와 일본 군사와 만나 몇 번이나 쫓겨가기도 하고 혹 사로잡힌 자도 있으며 대한 정부에서는 병사들을 변방으로 파견하여 그 지경을 보호하도록 하자 강계 지방에서는 대한의 병사 몇 수십 명이 아라사 병사 수백 명을 쳐서 물리쳤으며 그 근처에 각 군에는 아라사 병사들이 쳐들어오다가 우리나라 군사들에게 패하여 물러간 것이 여러 번이며 그 너머 지방에서는 일라 양국 군사들이 무수히 많이 죽었다고 한다. 서북 양도, 평안도와 함경도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편안한 곳이 없다고 하는데 가련하고 무고하고 잔약한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서도 여전히 나라를 보호하지 못한 책임으로 이런 재앙을 당하는 줄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양에 앉아 있어서 아직 이런 화는 당하지 않았다고 하나 다 같이 난리 중에 있는데 이러한 난리 중에서도 몸을 자유로 움직이지 못하고 옥중에 깊이 갇혀 있어서 기운을 펴지 못하고 우리의 뜻도 용납받지 못하니 어찌 더욱 울적한 마음이 없겠는가. 다행히 외국 신문들을 얻어봄으로써 형편을 대강 짐작하는데 조석으로 이 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급히 알아야 할 것들을 간략히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쟁 소문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책을 어떻게든 발간해 볼 수나 있을지 생각하면 그저 아득하기만 하므로 자세히 기록하기가 어렵기에 다만 대강의 큰 원칙만 말하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이들이 우리나라 독립에 있어서 긴밀하고 절실함이 주의해야 할 본래의 뜻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쓰러져가는 나라집을 바치는 데 만문지 일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조, 전쟁이라 하는 것은 항상 그 상황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니 지금은 이 전쟁이 얼마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그 결말이 어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할 수는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어떻게 결판날지가 소상하며 현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본은 동양에서 홀로 권리와 세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끝내 이대로 결말이 지어질 것이니 우리 대한은 장차 일본의 권면과 도움을 얼마쯤 받게 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전에도 우리가 우리의 직책을 다하지 못한 탓도 많지만 지금에도 또한 스스로 서서 직책을 맡아 이 일에 나갈 만한 자가 없는데 설령 우리가 따로 설 권리, 독립권리를 잡고 앉더라도 10년 전이나 20년 전보다 더 낫게 할 수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재를 배양하여 천하의 공론이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설 정도로 되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한일조약에서 정의해 놓은 대로 시행해 가면서 차차 그 조약의 제한이 스스로 벗어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지 않고 다만 백성이 하기 나름에 달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전적으로 백성이 힘쓸 바를 말하였고
정부에 대하여 바라는 뜻은 몇 마디 말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의 기초를 세울 자는 우리 대한의 백성들이고 우리 백성들이 이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면 일본인의 굴레를 벗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사정을 알려면 전일에는 어떠하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대강 말한 것이지만 약 40년 전에 미국 해군제도 페리가 일본에 처음으로 와서 통상조약을 맺고자 하자 일본은 크게 소동을 피우면서 우리나라의 병인 양요 때와 같이 되었다. 약 40년 전 저자가 이 글을 쓰던 때는 1904년 5에서 6월경이고 미국의 페리 제독의 함대가 처음 일본에 나타난 것은 1853년이니 약 50년 전의 일이다. 그 후 세월을 끌다가 6년 후에 페리가 미국 군사들을 일본에 상륙시키자 일본은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그들을 막으려고 하였다. 일본 군사들은 군악대가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마치 무인지경처럼 도성에 들어갔는데 인명을 살해하거나 다른 침노하는 행동이 없자 일본은 어쩔 수 없는 줄로 깨닫고 겸하여 미국의 군사들이 침탈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 줄을 믿게 되었다. 이에 통산조약을 맺고 1862년에 사신을 서양에 보내어 세상 형편을 구경하고 생도들을 보내어 학문을 공부하게 하였는디 그때 비로소 새 법을 쓰지 않고는 안 될 줄을 알고 밤낮으로 정치와 풍속을 변혁하여 날마다 새 백성과 새 나라를 만들고 서양의 세력들이 점점 동으로 퍼져오는 것을 차등을 두지 않고 고르게 대우하며 백인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외로운 형세가 일본 홀로 그들을 대적하기 어려움으로 대한과 청국을 깨워가지고 동양 삼국이 연맹하여 백인의 세력과 비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다. 이에 자주 청국에서 권하기를 대한을 동등한 나라로 대접하고 문명과 부강에 힘써서 삼국이 연합하자고 하니 청국이 겉으로는 좋다고 대답하였으나 속으로는 반대하고 끝까지 듣지 아니하였다. 일본은 끝내 화해하는 로는 되지 못할 줄을 알고 군사를 기르기로 하여 해군과 육군의 제도를 서양의 방식대로 힘껏 준비하여 청국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을 만치 만들고 전국 내지의 지도를 공부하여 전국 땅의 좁고 험한 곳을 샅샅이 연구하고 정부와 인민의 실상과 형편을 낱낱이 탐지하여 마치 손가락 사이 같이 알고 앉았으니 남의 속과 내 속을 자세히 아는 자는 백전백승한다는 것이 병법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치이다. 백전백승 이 말은 본래 출처는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이다. 원래 백전백승이란 말은 같은 즉 손자병법의 같은 편에 나오는 말이기는 하지만 앞뒤 문맥의 내용이 본문과는 다르다. 즉 시고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 부전이 굴인지병 선지 선자야. 그러므로 백성 싸움 병법에서 최선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병법에서 최선은 싸우지 않고 적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이다. 전국 백성이 충성심과 애국심을 외양하여 전쟁이 벌어지면 나라를 위하여 죽는 것을 첫째가는 직책으로 삼아 전쟁이 한번 벌어지기를 사람마다 고대하였다. 그러나 저 청나라 사람들은 겉모양은 비록 장대하고 숫자도 많지만 겁이 많고 충성심이 없어서 다 썩은 인민인지라 한둘만 쓰러지면 몇천 명, 몇만 명이라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니 일단 접전하기만 하면 승전하기는 여반장이라고 하며 저마다 팔을 뽐내며 장담했다. 세상에서는 일본인들의 영민함을 어느 정도 칭찬하고 있으나 영토의 대소를 보든지 인민의 다소를 보든지 형세의 빈부를 보든지
기타 사람의 신체, 근력으로 보든지 간에 일본인들은 결단코 청나라 사람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으므로 그들의 망령된 기운을 잠옷 비웃었는데 가보년의 기회를 타서 전국의 교만방자한 기운을 꺾고 10년간 군사를 기른 소원을 이루자 각국은 비로소 일본을 달리 보면서 그전에는 허락하지 않던 권리를 차차 허락하여 이후에는 드디어 치해법관, 치해법관은 외국에 있으면서 그 나라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일본에 돌려보내줬는데 이 권리는 일본이 전에는 얻지 못했던 것이다. 당초에 통상조약을 맺을 때 각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는 영사관을 설치하여 각각 자기 나라 백성을 다스리고 현지 국가의 법관의 재판을 받지 않게 하였는데 이는 동양 사람들이 열리지 못하여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할 줄 모르고 항상 무리하게 살해하거나 편벽되어 재판하는 피해단이 있었으므로 만일 그 관원들의 권한으로 외국인을 다스리게 한다면 외국인들이 견뎌낼 수 없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특별히 이런 뜻으로 치해법권이란 것을 정하고 주에 가서 백성이 달려들면 평등하게 트고 지내리라고 하였는데 이는 대한과 천국도 다 같은 모양이었다. 한 청양국은 지금까지도 이 권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자도 적은데 홀로 일본인만이 처음부터 이를 통분하게 여기고 기어이 서양인과 같이 되어야만 이 권리를 얻을 줄로 알고 밤낮으로 변혁에 힘써서 이 난리를 겪은 후에는 각국이 다 같이 이 방안 하지 못하게 막는 범위를 무시하고 피차 평등하게 다스리기를 허락하였다. 몇 해 전부터 일본 순경은 범법하는 서양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일본 법대로 다스리는데 갑오전쟁, 청일전쟁으로 인하여 일본의 지위가 어떻게 높아졌는지 이로써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일본인의 생각이 자연히 전보다 얼마간 높아졌으나 각국의 인심은 일본을 별로 대수롭게 쳐주지 아니하고 다만 어린아이의 새로 자라는 뜻을 길러 배양하는 것 같이 하였는데 만일 일본이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분수밖에 이익을 취하려 하다가는 각국이 반드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일본도 이러한 형평을 살펴봤기 때문에 다만 천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았을 뿐 대한에 대해서는 실로 다른 뜻이 없고 오직 진심으로 혁신을 권면하고자 한 것이다. 만일 이런 뜻을 일본의 대소관민이 다같이 알고 끝까지 저버리지 않았더라면 대한정부나 백성들은 일본인들을 조금도 원수같이 여기는 마음이 없이 도리어 친밀한 정의를 영영 보존하였을 것이고 동양의 태평함 또한 손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대안에 와서 일본 정부를 대표한 자와 각 아문, 정보부처, 고문관들과 학교교사들 중 많은 이들이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사사로운 이익만을 도모하면서 은밀히 남의 거리를 빼앗고 이끝 재물에 이익이 되는 실마리를 취하다가 그 때문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평하게 되고 드디어 크게 죄를 짓는 행동, 민미살해까지 있게 되자 각국 또한 분개하게 됐다. 그리하여 마침내 권세를 아라사의 손에 넘어가게 함으로써 다만 대한에만 크게 해가 될 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도 손해가 적지 않았는디 이는 차후에 대한에 오는 일본 관민들에게 맑은 거울이 될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10년 전에 벌써 오늘 전쟁의 근본 원인을 만들어 두어 가보년 이전에 청나라 사람들을 꺾으려던 목표를 바꾸어 아라사인들을 꺾으려 하면서 밤낮으로 이 목표를 위해 이를 갈며 일하는 중에 세력이 몇 갑절 늘어나고 일본 백성의 생각 또한 세력을 따라 대단히 늘어나서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마음속에 아라사인들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 한 사람이 몇 명씩 때려눕힐 수 있다고 장담하고 나도 어서 자라서 아라사인을 다만 두셋이라도 당해내야만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있을 것이고 나라의 백성된 직분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영일 동맹을 맺은 후로는 세계의 강국들과 실제로 세력이 비등하게 된 호요함이 드러났으므로 그 즐거워 자랑하는 마음은 곧 일본이 세상에서 제일인 듯 하였는디 이번 전쟁이 이르러 타국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홀로 강국을 대전하여 그 군함을 깨뜨리고 적의 얘기를 꺾음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제일 강포하다던 나라가 다만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만들어 놨으니 세상에서도 자연히 일본을 두렵게 여기고 정과 같이 대접해서는 안 될 줄로 여길 것이다. 일본으로서도 또한 스스로 생각이 높아져서 일청 전쟁 때와는 대단히 다를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회를 한 번 더 얻게 된 것 또한 우리에게 후의를 표시한 것이니 만일 끝까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중심을 내어 죽기로써 회복하기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다들 말하기를 대한은 영원히 자유할 기틀이었으니 더 볼 것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에는 일본이 다시 무엇을 거리껴서 뜻대로 못하겠는가. 나의 소원은 우리의 옆끝을 2천만 조각으로 내어 2천만 동포들의 귀에다 대고 소리를 우레같이 질러 어두운 잠에서 시시때때로 깨워주는 것이다. 48. 대한이 청일라 삼국한테서 해를 받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대한이 오늘날 이 지경을 당한 것을 종합해보면 청국과 일본과 아라사의 해를 차례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해를 받게 된 것은 또한 저 다른 나라들이 아무런 까닭 없이 흔단을 낸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청에 들여와 그들의 뜻을 길러주어 이렇게 만든 것이다. 첫째, 정인의 해로 말하자면 영법 양국에게 크게 패하고 1860년 영국과 프랑스 군사들의 북경 침공, 북경이 소요하게 된 후로 청국은 자기 몸조차 부지하기 어려워 애를 쓰는 동안에 우리가 따로 서지 못하고 도리어 의지하는 뜻을 보이며 종종 타국이 와서 통상하자고 하면 내가 홀로 담당하여 조처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청국에 미루어 대신 조처해 주기를 바라면서 매번 은밀히 청하여 도와주기를 구하니 본래 음휼은 마음씨가 음침하고 간선하며 내숭스러움 한 마음씨를 가진 청인들이 어찌 어리석은 나라를 농락하고자 하는 생각이 나지 않겠는가. 겉으로는 각국의 공론을 따르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대한이 청구한 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벽군사를 보내어 한양에 주둔시켜놓고 궁궐 출입을 임의로 하고 내정에 간섭하고 국태공은 대원군을 잡아가고 지존 고종황제 앞에서 무례하기가 막심하였으며 장안에 상인들을 두어 내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장사를 하게 하였다. 본래 통상조약에는 한양에서 십리밖에 거류지는 조약에 의하여 한 나라가 그 영토의 일부를 한정하여 외국인의 거주하게 하도록 지역을 정하고 거류지 외에서는 섞여 살지 못하게 하였지만 정의는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특별히 성 안에서 장사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각국 또한 성 안에 들어와 장사하면서 우리도 정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이 옳다고 했다. 이러므로 지금 한양에서 각국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은 다 청인들의 해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양에서 외국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을 싫어하여 외국 사람을 비난하는 자들이 많으나 이는 다 청인으로 인하여 해를 받고 있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때 우리 정부에서 청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장사하려는 나쁜 습성을 굳세게 막지 못한 것을 책망하는 자도 없다. 그리고 가보년 동학대로 말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우리 백성이 일으킨 난리인데도 우리 스스로 진압하려고는 생각지 않고 정인들을 슬그머니 청에 들여왔다. 정인들은 우리가 청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들어온 것이지만 그것이 도리어 큰 싸움, 청일전쟁이 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일로 인하여 지금까지 대한은 일본의 힘으로 독립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수치스러움을 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 청국으로 인하여 받는 해이
은혜이지만 이 또한 우리 스스로 청하여 받는 것이다. 무술년 1898년에 이르러 청국이 비로소 공사를 보내어 국서를 받들고 와서 새로 통상조약을 맺었는데 이 국서에 있는 말뜻 사의를 보면 우리나라의 신민된 자로서는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분하기도 하다. 그 거만 방자하여 남의 나라를 완전히 무시하던 기이양은 습관이 없어지고 우리나라를 평등한 독립국으로 극진히 공경하여 예절을 차리고 다시 정의를 친밀히 하여 옛날부터 관계가 차별하던 교제를 예전처럼 해나가자고 한 것은 실로 동양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다. 이후로 양국의 정의가 점점 가까워지도록 서로 힘써간다면 동양에 이런 다행이 없을 것이니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피차 상대에 대해 품어왔던 의혹들을 깨치고 보면 만약 천국이 진작 이런 뜻을 깨달아서 다른 나라가 권하는 것을 듣고 이러한 국서를 10여 년 전에만 보냈더라면 어찌 동양의 형편이 오늘날 이 모양에 이르렀겠는가. 이것이 뜻있는 자들이 극히 통분하게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어두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대국이 나오면 큰 변을 당할 것이라 하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은 어서 급히 깨달아야 할 일이다. 심지어 일본으로 말하더라도 30년 이래로 대한의 독립을 확실히 하고자 하여 청국과 교섭하고 우리와 조약을 맺은 것은 다 우리를 해칠 뜻이 없었음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따로 서지 독립 못함으로써 끝내 갑오전쟁까지 있었으니 이 전쟁까지도 또한 우리를 얼마쯤은 도와준 것이라 하겠으나 우리가 끝내 따로 서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언제나 의지하려고만 하다가 마침내 아라사인의 간섭을 불러들였으니 이는 일본 사람을 믿다가 해를 당한 것이다. 아라사로 말한다면 당초부터 동쪽과 서쪽을 병탄하려는 욕심이 없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만 하고 있을 때에는 감히 다른 생각을 내지 못하다가 우리가 아라사의 보호를 청하여 들여와서 내정에 간섭할 기회를 스스로 허락하자 그 때문에 음흉한 생각을 품었다가 마침내 이번 전쟁 일라전쟁을 일으켰거니와 우리로 말하자면 자주 할 생각은 못하고 남만 의뢰하다가 당한 해이다. 이 세 나라한테서 차례로 당한 해를 보면 우리가 청해 들여와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던 중에 생긴 것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후에 또 남에게 의지하려 하다가는 그것이 장차 또 어떤 위험을 초래하게 될지 충분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후에 한 번 더 해를 당하게 되는 날에는 다시 더 해를 당하고 싶어도 당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관원이나 백성이나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남을 의지하거나 혹은 남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곧 나라를 마지막으로 팔아먹고 천년만년 대역죄인으로 남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고 부디 경계할지어다. 18